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각 오은육기 강의 시간입니다. 이게 일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업로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올려볼 테니까 열심히 좀 봐주시고, 그 댓글로 뭔가 강의 내용에서 뭔가 개선점이나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런 지향점들 있잖아요. 요런 거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거 적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좀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점들 있잖아요. 요거를 왜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아시겠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축세차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천문 현상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했던 거 뭐야? 북극성이 교체되잖아. 이렇게 뱅글뱅글 자전축이 지향하는 지점이 이렇게 회전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자전축이 지향하는 곳에 있는 항성도 바뀐다. 그게 곧 북극성의 교체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현상으로 뭘 볼 거냐면 이겁니다. 특정 환경에 위치한 태양과 인접하게 되는 항성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뀐다 이거지. 자,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황도 인근에 별자리가 있잖아. 뭐 황도 12궁이라고도 하고 아시아에서는 28수라고 하죠. 이 별자리들이 새겨진 어떤 원판이 있어. 원판이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겨진 원판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보면 되지, 안권 전문 시점에서. 그리고 요 위에를 태양이라는 구슬이 얹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 원판이 돌아가는 속도를 미세하게 따라잡지 못해요. 근데 이게 워낙 미세해서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한 바퀴 돌아도 또 여기로 거의 비슷하게 돌아오거든. 근데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원판이 돌아가는 속도가 미세하게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얘가 약간씩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느낌이 보인단 말이지. 오늘은 요거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절기라는 거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절기는 어차피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랑 관계가 있어요? 자전축의 기울기와 태양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환경이잖아, 환경. 그지? 이 태양이 충분점에 위치할 때, 이때 태양의 환경을 뭘로 보는 거야? 영도로 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점에 위치할 때, 이때 90도, 추분점에 위치할 때 180도, 그리고 이렇게 동지점에 위치할 때를 환경을 270도라고 보는 거지. 어쨌든 절기는 엄밀히 따지면 자전축의 기울기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태양 간의 상대적 위치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이게 곧 환경이라는 절대적 값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보면 기준선의 청구상 지향점 이거 있잖아. 지구의 중심을 지나면서 지구 공전궤도에 수직인 어떤 선이 있다고 했잖아. 가상의 선. 이 선이 북쪽으로 지향하는 점과 자전축이 북쪽으로 청구상을 지향하는 점을 이어, 요 까만 게 자전축이 지향하는 점이죠. 요 두 개를 이은 반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중심을 향할 때 태양의 위치를 하지점, 즉 환경 90도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즉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잖아.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있는데 자전축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선은 항상 지구 공전궤도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이렇게 북반구 쪽에 집중적으로 쏠리겠죠.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하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절기 같은 것도 이 표현들도 보면 거의 우리 북반구를 위주로 용어들이 규정되어 있죠. 남반구는 정반대겠죠. 계절이. 어쨌든 요 선이 태양의 중심을 향할 때 태양의 위치를 하지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 이 자전축의 기울기와 태양의 상대적 위치를. 그러면 계속 똑같습니다. 하지점 이후 최초로 태양과 지구의 중심을 이은 선에 수직이 될 때 태양의 위치를 추분점이라고, 환경 180도 요 지점입니다. 요 선의 수직인 거지. 그 다음에 역으로 하지점과는 달리 태양의 중심 반대편을 향할 때 태양의 위치를 동지점, 환경 270도라고 보는 거지. 요렇게 가잖아. 그 다음에 동지점 이후 최초로 다시 수직이 될 때 태양의 위치를 충분점, 환경 0도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절기의 주요 핵심 지점들을 요렇게 그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모종의 기준선과 자전축이 지향하는 점, 요 두 개를 이은 반직선으로 요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절기라는 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뭘 활용하냐면, 근데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태양이 충분점에 위치할 때는 이쪽에 있는 어떤 별자리들이 있겠지. 요 태양 근처에 있는 별자리들이. 이게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환경을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태양이 어떤 특정 별자리에 인접해 있어. 특정 별자리를 배경으로 태양이 위치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충분점이다. 이렇게 러프하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축세자 때문에 이 배경이 되는 별자리가 계속 미세하게 몇백 년, 몇천 년 단위로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 버린다고. 북극성이 변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이 되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어떤 절기를 규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편한 방법이긴 하나,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세차운동에 의해 자전축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회전해버리면 이 반직선의 방향 자체가 변화되잖아.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 관측되기 위한, 즉 동일한 절기에 해당되는 지구의 공전궤도상의 위치 자체가 변경돼 버리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계속 아까는 요 위치가 충분이었기 때문에 충분점을 대략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어? 태양이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에 있는 별자리와 별자리 근처에 태양이 위치할 때 여기는 충분점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지? 근데 이 지향점이, 이 자전축의 지향점이 이렇게 변화한단 말이야.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려. 그래서 지금 6500년 후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까의 어떤 정의에 따르면 여기가 충분점이 돼버리는 거지. 지구가 여기에 위치할 때가 충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충분점은 어디냐?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니까 여기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별자리, 여기 요쪽에 있는 별자리를 배경으로 태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즉 어떻게 됐어요? 6500년 전에는 요 별자리들과 충분점이 일치했는데 이게 점점 옮겨가서 6500년 후에는
이쪽에 있는 별자리들이 춘분점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계속. 춘분점이 또 6500년 후인 13000 후에는 여기로 춘분이 지구가 여기에 위치할 때 춘분이 되기 때문에 춘분점은 여기에 있는 별자리. 마찬가지로 19500년 후에는 춘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자리가 태양이 춘분점에 위치할 때 배경의 별자리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자체가 축세차에 의해 일어나는 북극성의 교체와 더불어 되게 중요한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축세차를 추정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원판 자체도 이렇게 돌아가고 이 위에서 태양이라는 구슬 자체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태양이라는 구슬 자체가 돌아가는 속도가 얘를 약간 따라잡지 못해. 되게 미세하게. 그래서 어떻게 돼? 동일한 환경에 위치하게 될 때 약간씩 이렇게 뒤로 뒤처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글자가 일단은 춘분점을 볼게요. 춘분점을 보면 기원전 2000년 1850년 경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 묘수 근처에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안관천문 기준 시점 기준에서 미세하게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뒤처진다고 했잖아. 춘분점의 위치가. 그래서 BC 1000년만 해도 위수까지 가고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벽수와 실수 뭐 요 그 사이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봐볼까? 이런 거는 계속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됩니다. 안관천문 시점에서 태양이 공전운동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공전하느냐를 잘 봐야 돼. 시계 방향이에요. 북, 서, 남, 동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원판 자체도 어떻게 돼? 이쪽으로 미세하게 돌기 때문에 결국 태양이 한 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한 별자리보다는 예전보다 약간 뒤쪽의 별자리, 반시계 방향의 별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축세차와 연관된 이런 천문 현상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거야. 달이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았는데 어떻게 돼요? 태양과 지구가 달이 한 바퀴를, 지구 주위를 한 바퀴를 돌 때 지구도 태양 주위를 약간 미세하게 더 전진해 버리지. 그래서 지구, 태양 요 복합제의 관점에서는 한 바퀴를 안 돈게 되잖아. 그래서 그 뭐가 생겼어요? 항성월과 상방월의 길이가 차이가 생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원판 자체도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태양은 실제로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별자리는 그에 대응되는 별자리가 계속 바뀐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구 공전 방향 같은 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답이 안 나와. 어차피 이 천문 쪽은 계속 무언가를 많이 관측해서 얻어지는 거고, 얻어지는 그런 추론들이고, 결국은 많이 관찰한 결과들을 최대한 머릿속에 박아둬야 이해가 쉬운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구 공전 방향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어떤 절기에 어떤 28수를 거치냐를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춘분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기원전 2000년 1850년 경에는 묘수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 현재는 벽수와 실수 사이 정도에 위치하게 되지. 그지? 다른 소리 해볼까? 동지점 같은 경우 어때요? 기원전 1850, 2000년 경우에는 허수 정도에 있었는데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수, 두수 뭐 요 근방에 있겠지. 요렇게 바뀌었지. 대략 4000년의 기간 동안 생각보다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익숙한 서양 별자리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아까 춘분점은 어떻게 됐어? 묘수에서 벽수, 실수 정도로 갔거든.
근데 묘수가 어디냐면 보시면은 자 여기입니다. 그죠? 황소 자리였는데 이게 4천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춘분점이 대략 벽수니까 어디? 페가수스 자리 정도로 이동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현재 춘분점은 요 페가수스 근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지점은 어때요? 동지점은 허수에서 기수로 옮겨갔거든. 그지? 그럼 허수가 어디야? 원래 허수는 물병 자리와 조랑말 자리였어. 기원전 2000년에는. 근데 이게 두수와 기수 사이로 갔으니까 두수와 기수 전부 다 궁수 자리입니다. 궁수 자리. 그죠? 그래서 현재 동지점은 궁수, 황도 12궁상으로는 궁수 자리에 있다고 보면 되고, 28수상으로는 두수, 기수 요 근방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춘분점은 어디에 있다? 페가수스 정도에 위치해 있고 실수, 벽수 그 정도에 위치했다. 현재는. 이 대응표도 나중에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축세차 때문에 요 현상도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북방칠수라고 해서 두여허 위실벽, 이거 제가 잠깐 암기해두라고 했었죠. 서방칠수는 규루위묘 필자삼 이렇게, 남방칠수는 정귀 류성 장익진, 동방칠수는 각항저방 신미기. 이 별자리도 외워야 되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정점에 옹기학설의 정점에 이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여 위실벽을 원래 북방칠수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두여허 위실벽 중에 가운데 별자리가 뭡니까? 요 허수잖아, 허수. 그지? 요 허수예요. 그럼 허수가 정확히 동지점에 위치했던 시기에 이 북방칠수, 남방칠수 요런 거는 규정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바뀌거든. 해가 지남에 따라서 원판이 돌아가니까. 절기에 대응되는 요런 것들이 바뀌거든.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역추산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수가 동지점에 위치하는 시기가 어디지 하고 제가 스텔라리움 열심히 뒤져봤더니 대략 기원전 1850년이었던 거지. 대략 이건 언제냐면 하나라랑 은나라 사이 정도 됩니다. 약간 중국 고대 왕조죠. 요때 뭐랄까, 절기와 그 절기에 대응되는 28수가 28수간의 대응 관계가 이미 규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축세차, 세차 현상 때문에 주기적으로 미세하게 변동이 되는데, 그거를 별로 축세차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요거를 그대로 썼겠지. 허수에 태양이 있으면 동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썼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뭔가 괴리감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다가 결국은 세차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됐겠지. 그래서 현재 23년, AD 23년 정도는 어떻게 돼버리면 지금 두여 위실벽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두수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 동쪽 동방칠수와 북방칠수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에 위치하냐면 요 정도야. 거의 동지점을 지나서 약간 서쪽으로 위치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요렇게 가버린 거지. 왜냐면 태양이 이렇게 반시경으로 간다는 거는 태양을 고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판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그런 거 잘 이해해서 외우십시오. 그래서 원래 북방칠수는 두여허 위실벽이었는데 AD 2023년에 관측 결과에 따르면 저수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래서 저방신미기 두여 대략 8개가 되는 거야. 북방 8수 정도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시대별로 어떤 절기에 대응되는 별자리는 변동될 수 있다. 이거는 다 뭐 때문이다? 축세차 현상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 즉
뭐예요? 절기 자체가 절기가 변하는 건 아닌데 태양이 특정 절기의 환경에 위치했을 때 그 배경이 되는 별자리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 그지?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서 이러한 지구의 세차 운동을 분점 세차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코녹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차 이름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코녹스는 뭐냐면 분점이에요. 분점. 절기상의 분점이 뭐가 있어? 춘분과 추분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밤낮의 길이가 동일해지는 시점을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거를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코녹스에는 크게 춘분점과 추분점이 있고, 춘분점은 버널 이코녹스, 추분점은 오토노멀 이코녹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점 세차를 명명한 이유는 뭐예요? 분점으로 대표되는 절기의 변화가 유발되는 현상이다. 그것 때문에 분점 세차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축세차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번째 천문 현상을 살펴봤어요. 각 절기점에 대응되는 어떤 28수 배경이 되는 28수가 미세하게 계속 변화된다. 이런 현상이죠. 첫 번째 현상은 뭐였어요? 북극성이 주기적으로 교체된다는 거였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원래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절기잖아요. 이 절기의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 했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절기는 좀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절기는 따로 다음 시간 1시간을 내서 그때 한번 싹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나시면 절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소함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태양이 어떤 특정 환경에 위치할 때 그 배경이 되는 별자리가 지구의 축세차 때문에 어떻게 된다. 미세하게 계속 변동되면서 그 별자리들만을 기준으로 절기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